동북아 뉴스 채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취업 시장과 대졸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대졸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심각한데요. 예전에는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 야후재팬에 올라온 주간현대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대졸로는 취업도 출세도 불가능. 재학 중에 수십 곳의 면접을 보며 간신히 금융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6,000위안 한화 약 120만 원으로 중국의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잔업수당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어 대졸 학력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으며 관리직에 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 입시를 치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시하는데 합격률은 20%도 안 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시험을 준비하다니 너무 괴롭습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 중국 내에서도 입학 난이도가 높은 대학을 졸업한 천하 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 GDP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가 되었으며 2040년경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5년간 순조롭게 성장해온 경제 대국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 6월의 실질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 하락했으며 2000년대에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당연했던 시절의 기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진 영향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세에서 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더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7월부터 실업률 데이터 공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학생 졸업 시점에서의 취업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베이징 대학 등 명문대 쌍인류 대학이라 불리는 학교들조차도 취업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대졸자의 취업률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에 대해 도쿄 외국어대학의 사와다 유카리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자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한 화이트칼라 전원이 취업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즉,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져 수요와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외동자녀인 만큼 자녀의 취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간병이나 건설업 같은 분야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지만 자녀 교육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의식한 부모들이 이에 상응하는 화이트칼라 직업만을 선호합니다.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대졸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의 니시무라 유사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정부가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원을 늘려 진학률을 높여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를 줄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 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가 줄었을 때도 정부는 대학원 정원을 약 20%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노동 수요가 늘지 않는 가운데 두 현상이 맞물려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약 1400년 전 수나라 시절부터 중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관료 등용 시험이라 불리는 과거제 합격자만이 거대한 부와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중국 전역에서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최고 3000대 1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제 시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라이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승리하려면 자신을 더 깎아내야 합니다. 끝이 없는 부정적인 악순환 속에서 젊은이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사 내용과 더불어 다음은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공감을 많이 받은 상위 댓글 반응입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저녁 8시 9시에 귀가하고 그 후에 많은 숙제를 해야 해요. 일본의 중등학교와는 매우 다른 교육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중국 학생들이 일본에 오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읽기, 쓰기, 생각하는 속도 모두 다르며 일본 학생들이 이런 중국 학생들과 경쟁해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자녀가 인류 대학과 인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 중산층이나 하층 계층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는 한국과 중국의 출산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일본이 20년, 30년 전 겪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는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려 하며
그 결과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 결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고졸 학력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대졸자만이 의사나 교사 같은 특정 직업을 가지게 한다면 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중국과 일본의 교육 현실 및 취업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 저출산 문제,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사회적 시각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